김건희가 국제행사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 저만 본 게 아니죠? 어디만 갔다 하면 졸고 멍한 상태로 있는 게 심각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부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됐지만 김건희가 아산병원에서 정기경련 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정권이 교체되고 수사가 다가오자 갑자기 불안해지기라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모습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국 정상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졸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꾸 눈을 껌뻑거리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졸아요. 계속 상대방 정상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눈을 껌뻑껌뻑대면서 마치 잠에 취한 듯 아웃 오브 넉 계속 보시면 되게 졸아요. 꾸벅꾸벅. 그죠? 진짜. 예. 아니 눈을 다 감지도 않네. 보시면 이제 거의 잘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잘 것 같으니까 네. 쓱 쳐다봅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마치 뭔가에 취한 듯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꾸벅꾸벅 그래요? 계속 아이고 눈 풀렸어요. 세상에. 지난해 저 영상 보고 저희가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공개해드릴 그 지인의 전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지인의 관련된 이야기 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신세계가 이상해. 정신세계가 이상하다니까. 걔가 지금 공정신으로 안 살아. 맨날 프로폴 그거 맞아가지고 뺑 해갖고 산다고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신병 때문에. 예? 신병 때문에? 응. 잠을 안 자는데. 맨날 낮에 졸아. 어디 서 있어도 졸고 맨날 졸아.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밤에. 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방송에선 자꾸 졸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해외 정상내외를 만난다면 쉽게 졸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건데요.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가끔 이제 김건희 씨가 새벽에 자신들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새벽에 김건희가 혼자 산책을 하는 장면들이 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씨는 새벽이나 잠을 잘 못 자는 거지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왜 저렇게 틈만 나면 조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김충식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한 말에 의하면은 신병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수면 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안 자면 죽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만 자지 않아도 저도 한 20대 때는 뭐 하루 정도야 밤을 새도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정신도 몽롱하고 저도 공황장애가 있어서 공황장애 약을 가끔 이제 안 먹다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몸도 나른해지고 잠도 오고 합니다. 근데 또 막상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포폴에 의존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건이 완전히 분리되면 김건희 쪽에서 보면 스스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거 지금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 입원과 관련된 걸 뭔가 고려사항이 있다 없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지금은요? 역시 명분쌓기가 필요할 거고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들 또 소환 조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수사의 정당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김건희 사건이 워낙 많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한 것은 일단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그죠? 그다음에 서울고검이 지금 하고 있는 엊그저께 또 뭐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예, 이제 그게 두 개가 제일 큰 축이죠. 양평 게이트도 뭐 양평 게이트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거는 또 원희룡 장관하고도 예. 직접 그런 거는 원희룡이부터 또 불러야 되겠죠. 예, 예. 김건희는 나중에. 예. 그다음에 또 삼부토건 주가자족도 엄청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부터 또 불러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김건희를 부르면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네. 부르고 바로. 그러면 김건희의 구속은 그래도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어쨌든 한 달 이후일 테고 예상컨대. 네. 예, 그러면 이 특검도 어떤 지금 범죄 혐의 사실을 가장 집중적이고 빨리 지금 파서 그리고 그 증거도 사실 브리핑하고 상당 부분 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명분을 충분히 쌓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순서를 이제 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특검 보라.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만약 특별검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열하신 여러 이제 사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시급하게 수사하면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꼽아주시면 어떤 겁니까? 저는 돈 문제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그 많이 또 알려졌고 예, 예. 또 녹음 파일이 엄청나게 지금 나왔다고 예, 예. 하고 그거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저 증권사에 저 은행에 어느 컴퓨터를 뒤지면 있다 하는 거 다 알아요. 검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 조작 사건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그 에이스 직원을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뒤지면 금방 찾아요. 네.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 놔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고검 박세연 본부장 역시 이 촉이 빠르니까 그 금감원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확보를 한 거죠. 확보한 건 최근이겠지만 알고 있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여기는 육성이 있잖아요. 그 육성도 일부 공개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건 돈 문제잖아요. 이 국민들은 이제 이 돈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딱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그 죄질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 예. 사실 공천 개입 이런 거는 뭐 직권 남용의 공범 정도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맨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예. 그 연장으로 삼부토건까지 같은 주가 조작 사건이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특검 안에서 그 많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수사해내기는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특검 중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 못하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이제 그때는 중앙지검이 그때는 아니겠죠. 이제 중수청, 중앙수사청,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공수처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또 대통령 전 영부인 이런 거는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되겠죠. 김건희 만약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의혹이 증명이 되어서 자 기소가 되었다면 구속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면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가늠하기 힘듭니다. 거의 30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30 이상 나온다. 지금 이 의혹이 확인된다면 예. 사실 주가 조작 하나만 해도 보통 10년 이상 뭐 거의 15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삼부토건급만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주가 조작에. 그래도 20매덕이면 예, 그게 일반적인 예. 주가 조작에 비하면 예. 규모는 작아요. 예. 그런데 삼부토건은 엄청납니다. 예. 개미 투자자들의 그 삼부토건이 상장 폐지됐어요. 예. 그 2010,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그 최상병 그 순직 사건이 터지고 7월 달에 오송 지하 참사가 터지고 할 그때 이 부부가 또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 주가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그 2달 전 5월 달에 원희룡이가 또 삼부토건 그 회장부 회장인가 관계자 데리고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래량을 왕창 올렸어요. 수직 상승했다가 그냥 내려와서 그거를 금감원 이복현이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올 2월 달에야 그거를 금감원이 포착해서 조사하고 있다. 네. 그 2월 달에는 상장 폐지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형량이 뭐
15년 이상 나올 그게 거의 주범이기 때문에 주범이다. 그것만 해도 15년, 20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이제 이게 외국 같으면요. 예. 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 미국은 각 주에 사형 제도가 없는 주도 많잖아요. 네. 사형 제도가 있는 주 또는 선진국의 경우에 사형을 시키는 범죄가 살인죄, 사형 거의 안 시킵니다. 주가 조작, 위조 지폐, 사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악질 범죄예요. 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아, 정말로 심각한 중형이 나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방송에서도 실제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형량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종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했는데 물어보지 않으셔가지고. 아니요, 특종 지금 해주십시오. 특종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 ECT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우울증, 만성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 거식증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 좀 영화에서 위험해요. 본 것 같아요. 네, ECT라고 일렉트로 컨버시브 테라피라고 뇌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끔찍하죠, 사실. 그래서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유명인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서 성공 사례가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요새 좀 진행이 되고 핫해졌나요?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 때문이죠. 김건희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병원에 들어갔을까와 관련해서 실제로 김건희의 그 지인과 관련해서 의료 지인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치료를 받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산병원에 처음 소화기계 내과로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지금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40km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 거식증 같은 그런 증상이 지금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딱 맞아요. 그 ECT 치료를 받는 그 스텝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허가를 해줘야 또 받을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야, 메디컬 레코드가.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 이 ECT 치료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막 끔찍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기억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1년이 통째로 날아간다든가 기억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요거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검찰, 특검 조사 그냥 쌩깔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 김건희 입장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안 받고 싶겠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특검 수사를 피하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가 주변에서 제보를 받고 있어서 지금 특검이 90일 플러스 60일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빌드업하고 치료받고 그게 한 달, 2달 걸리고 기억상실이 오면 회복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기한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마지막 카드로 김건희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의료계에서 제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ECT라는 것이 전기 경련 치료인데 네. 이제 우울증 이런 거 치료법인데 이걸 계속하면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서 수사를 피한다. 수사를 피한다. 물론 김건희가 기억 안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잘 돼 있으면 의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체로 진실이잖아요. 네. 김건희가 양심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기억 안 난다고 쌩깔 수 있는 명분이 아주 효율적인 생기네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ECT 치료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CT 말고도 대증적으로 상담 치료, 약물 치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ECT로 가는 건 막아야 된다. 자, 그 취재를 하시면서 실제 지금 현재 병정의 상태는 어때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꾀병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산병원 의사들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전혀 메디컬 레코드라든가 사전 치료 경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서류적으로나 검사 데이터로는 의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입원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상태가 안 좋은 거네요.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야 돼요. 불안증은 계속 이제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취재를 통해서 네네. 들었는데 약을 이- 계속 먹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입원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ECT라는 정기경련 치료를 통해서 그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를테면 의학적인 소견은 의사가 하는 여 거고 에스더 의사 아세요? 예. 여 에스더 의사. 예. 그분도 그 치료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여 에스터 그 원장과 김건희와의 관계인데 둘이 좀 교분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여 에스터 원장 측에 제가 확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만약 둘이 안다면 여 에스터 원장이 오랜 우울증으로 그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정보가 김건희 측에 전달이 됐겠네요.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말 나온 김에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건희 지금 평택에서 뭐 큰 거 터질 거다, 큰 거 터질 거다 장성철 소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번에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요인이었다? 일단은 그건 장성택 씨한테 물어보시면 예, 될 것 장성철 같고, 소장한테 직접 예. 물어보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그 검찰의 최종 소환 조사가 통보되고 한 서너 시간 뒤에 입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병원행 또는 그 병원행으로 이어진 컨디션의 변화는 내란 특검의 수사가 네.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가 정당한 수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지키고 부당함을 막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